자, 반기문 후보가 사퇴 부분이 문재인의 이제 단독 질주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반기문 사퇴가 문재인에게도 적신호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제 반기문 사퇴로 문재인 대세로는 사실상 반기문을 상대로 해서 문재인이 반기문만 이기면 된다, 이런 양자 대세론에서 문재인의 우위를 지금 우리는 문재인이 거의 대통령에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봤는데요. 반기문이 사라지면서 문재인이 혼자 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문재인에게는 좋은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의 당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지만 대체로 문재인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사실상 작년 총선 이후부터 양광체제, 문재인, 반기문 이 양광체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작년 8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반기문 28, 문재인 16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지난 1월달 조사에서 문재인 31, 반기문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강구도로 지속되어 왔는데요. 여기에 문제 이 반기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적대적 공생관계인 문재인 대세론도 마찬가지로 같이 흔들릴 수 있다. 즉, 이 문재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창조적 파괴들이 이제 반문재인 진영에서 나올 수 있다. 즉, 애척 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문재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40%, 45% 이런 고공행진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면 반기문이 사라지더라도 이제 나머지 후보들은 질이 멸렬해지면서 문재인 혼자 뛰는 국면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의 최대치는 30%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것도 모바일 9, 집전화 10 했을 때 나온 수치들이고요. 제가 어제 이야기한 25, 26%로 문재인 지지율이 반기문 빠지고 난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훅 떨어졌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떨어진 줄 아십니까? 그 전에 30%가 넘는다라는 조사들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좀 도우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모바일 90, 집전화 10%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배제된 여론조사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론조사였죠. 그런데 5대5로 섞어서 집전화 반, 핸드폰 반 이래서 조사를 하니까 25, 26으로 쑥 떨어진 겁니다. 지금 정확한 조사가 되려면 두 가지 전화를 섞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의 대세론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이 박근혜 정권의 스스로의 붕괴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의 지금 독주는 위태롭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요. 전문가들이 반기문의 이런 포기가 문재인의 독주를 방해할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정치평론가 10명 중에 8명은 반기문의 중도 포기가 문재인 대세론이 유지되는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고, 당분간 대세론이 지속될 걸로 보는 2명 또한 보수주자를 상대로 한 문재인 대표의 우위가 유지는 되겠지만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도전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윤희웅 이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문재인 대세로는 정권 교체 최적임자로 문 대표가 지목되면서 형성된 기류인데, 보수의 유력 주자가 탈락하면서 이 문 전 대표한테 표를 모아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다. 제가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그 다음에 안희정한테도 지지율이 지금 분산돼 간다. 왜 이제 꼭 우리가 문재인으로 해야 되지?
아니지, 이제는 골라서 좀 먹어보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세론을 흔들 주자로는 안희정이 우선해서 꼽혔는데요.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박원순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향세인데다가 김부겸 지지율도 안 오르는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이 문재인 대 안희정으로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당을 장악한 문 전 대표가 경선 룰을 당원이 완전히 배제된 국민 경선을 선택한 것을 지금쯤은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원에서는 자기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을 건데 국민 경선을 하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겠죠. 지금까지는 정권 교체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해 왔지만은 정권 교체를 이 막을 만한 강력한 주자인 반기문이 사라지면서 정권 교체가 쉬워졌다라는 인식이 지금 야권 지지자들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 내부에 형성이 되었고, 결국은 후보 선정의 기준이 누가 가장 이길 것 같아, 그러면 뭐 문재인이 못마땅하지만 문재인이 그래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마지 못해서라도 찍어줘야 된다는 차선의 선택에서 이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누가 제일 사람이 나을 것 같아 라는 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시원찮은 반기문한테만 이기면 이긴다, 아주 쉬운 구도였고, 거기에 황교안이라는 또 보수 진영 내부에 자기 살을 갉아먹는 경쟁도 있다. 그래서 친박과 또 비박 간의, 친박과 친이 간의 대결도 있다. 이런 걸로 해서 보수 분열을, 그나마 쪼그라든 보수를 또 반토막 내면서 분열시켜가면서 지금까지 레이스를 즐겨왔는데, 이제 반기문이 사라지면서요, 보수 분열의 부분도 지금 상당히 무너져 버렸고, 더 나아가서 보수에서 새로운 주자가 갑자기 등장할 가능성도 또 생겼고,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아니면 어때? 안희정도 한번 해볼까? 안 그러면 안철수도 해볼까?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어제 안희정이 대연정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어제 라디오에서 새누리당도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의회의 지도부가 누구든 공통의 국가 과제와 개혁 과제에 합의할 수 있다면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지금 의회 구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이 사람들과 적대적으로 가서는 국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가장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가 운영의 목표를 합의해야 시대적 개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무조건 야당하라는 자세는 안 된다는 얘기냐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앞서 안 지사는 국가 운영에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대연정,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코너에 몰리니까 박 대통령을 청와대로 불러서 같이 연정을 하자, 네, 너네들 야당한테도 이 장관 자리도 주고 같이 집권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죠. 아마 퇴임 후가 걱정이 돼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이 안희정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연정을 하라고 만든 것이라며 집권시 대연정을 공약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예비후보 등록 후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항상 경쟁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으로 누구하고도 단결할 거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배출한 일당이 원내 과반을 점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돼도 과반에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봤자 총리, 장관 등을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과반 다수를 형성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 정신대로 원내 다수파를 형성하도록
대연정을 부리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한 헌법 실천 정신이다. 그것을 이어받겠다 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의 뿌리를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에서 명분을 찾아오는데요. 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SNS에서 일체의 문재인 진영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안희정 대연정은 양을 탈을 늑대와 대화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재명 시장은 비판을 했고요. 안희정 정신 차리라, 새누리당과 연정이 웬 말이냐부터 일제히 지금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자, 안희정의 굉장히 실망, 애어른 같아라는 심상정 대표의 이야기도 나오고, 덕보다 실이 큰 이야기를 했다. 대연정에 결사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안희정 정신 차리라부터 그동안 좋게 봤더니만 속았네부터 별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안희정 후보는 자신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의 안정성, 문재인에 대한 이념적인 어떤 불안, 정서적 불안, 이런 부분들을 자신은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보수 중도까지도 포함해서 가겠다. 그러면서 이 경선에서 이겨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내재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권교체, 공동정부를 위한 연립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같이 손을 잡자. 그래서 대선에서 분열되지 말고 이 연립 정권을 갖다가 구축해 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권이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행여나 국민의당이 여권과 지금 손을 잡고 대선에 임할 경우에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혹시 벌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에 대한 진정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빠지니까 야권 내부에서도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혹자는 뭐 반 총장이 빠져서 이제 보수 후보가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전멸했다, 보수의 재앙이다, 패닉이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박민기문 같이 어차피 끝까지 뛸 수 없는 사람이 빨리빨리 정리되어져야 제가 볼 때는 이 보수 진영에서 뭔가가 새로운 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반기문 주도로 빅텐트를 만들 지지율이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반기문이 빠져야 뭔 빅텐트가 되려고 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반기문 빠진다니까 처음에는 좋았을 겁니다. 이제 대선 끝났다. 그런데 하루쯤 지나서 보니까 이 상황이 더 복잡해졌고 예측 불허가 됐네. 상당히 긴장감이 생겼을 겁니다. 안희정은 반기문 사태 이후에 비어있는 보수의 영역에 연정을 제안함으로써 접근하고 있고요. 문재인은 이 야권 지지자들의 다양한 선택 요구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대선 끝나봐야 합니다.